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중국 항공모함을 산산조각 내는 한국의 차세대 무기 대만 비밀 무기에 중국의 대만 침공 야욕이 무너졌다. 세계 넘버원 민폐국 중국을 향한 전 세계적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항모 전단을 바닷속 잔해로 만들어버릴 강력한 무기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가는 남자 중까남 바이든의 중국을 향한 맴매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절규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G7 정상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이어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더니 이제는 아예 드러내놓고 중국을 겨냥한 국방 예산안을 작성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을 본격적인 적국으로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7일 미 상원세출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은 철저하게 군사적 관점에서 수년간 계속될 추격하는 위협이라고 규정했고, 이에 따라 새 국방 예산안 역시 중국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작성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입장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번 예산안 안에 들어있는 미 육군의 장거리 화력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15일 미국의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미 육군 2022 회계연도 예산 요구안에는 장거리 화력 강화의 일환으로 정밀 타격 미사일 PRSM의 사거리를 1000km까지 늘리기 위한 연구 비용 500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PRSM은 기존의 전술탄도 미사일 ATACMS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전술 용도의 미사일입니다. 기동성을 높인 M14 하이마스에서 발사되는데 개발 초기에는 ATACMS보다 사거리가 약간 긴 정도의 그저 그런 미사일 정도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군은 이 전술 무기를 전략 무기로 뒤바꾸기 시작했습니다. PRSM의 사거리를 전략용급인 1000km까지 늘리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지상 표적이 아닌 다른 것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바다 위 움직이는 군함들이죠. 최근 미 육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PRSM 미사일 2발을 탑재한 하이마스 차량이 C-130 수송기에 실려 섬 지역으로 긴급 공수된 뒤 활주로 인근 해안에서 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다시 수송기를 이용해 신속하게 퇴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들은 마 4에서 6 속도로 적 함대 상공에 도달해 대량의 금속 파편으로 이루어진 강철비를 쏟아냅니다. 레이더나 통신 안테나에 대량의 파편을 얻어맞은 군함은 선체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전투 체계가 먹통이 되어 모든 전투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즉시 미군 전투기나 군함, 잠수함의 일방적인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미국은 미 육군과 해병대에 PRSM 미사일을 배치함과 동시에 대만에 이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하이마스 시스템 11문과 ATACMS 미사일 65발 총 2조 원어치 판매하면서 시진핑의 꼭지를 돌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최근 대만의 옆에서 깽판 치고 있는 중국 군함들의 아킬레스건이 되겠죠. 1000km라면 대만에서 중국 남반 해상기지들을 충분히 타격하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PRSM 미사일 양산이 안정기에 들어가면 미군은 물론 대만도 이 PRSM으로 광저우와 샤먼 일대에 중국 해군 남해 함대 전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군도 최근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굴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음속 대한미사일 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초음속 대한미사일의 도입과 관련해 지난 3월 초 공대함 유도탄2 사업용으로 선행 연구 조사 분석 공고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8월부터 본격적인 선행 연구 조사 분석에 들어가 12월까지 4개월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이 비닉 사업, 즉 기밀 유지 사업인 관계로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개발이 검토되었으며 지상 및 해상 그리고 수중에서 운용될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한 국방과학 기술 플러스에 눈길을 끄는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거리 유도탄 개발 전략이라는 글과 함께 KF-21에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사되는 이미지였습니다. 이로써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이 전투기에서도 장착 운용된다는 것인데, 공군이 운용 중인 F-35A, F-15K, KF-16 전투기의 경우 미국산 전투기로 국내 개발된 무장을 통합할 경우 미 정부와 전투기 제작업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험평가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때문에 국내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사업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국형 전투기인 KF-21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KF-21의 경우 국내 개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산 무장 장착에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해당 글에는 KF-21에 장착할 공대함 유도탄2 개발을 위하여 램제트 엔진 분야의 핵심 기술 연구를 오랫동안 추진해오고 있는 중이며, 공대함 유도탄2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탐색기, 램제트 엔진 및 데이터 링크 기술들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국내 개발에 큰 어려움 없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했습니다. 즉 400mm급 공대함 유도탄과 200mm급 공대공 미사일은 주요 구성품의 크기는 다르지만 동일한 설계 개념과 형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KF-21 보라매 전투기용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의 성능은 마 2.5 이상이며 사거리는 250km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무게는 300파운드, 약 1.36톤 미만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무장의 최대 한계가 3000파운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상에서 발사가 가능한 초음속 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300에서 500km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초음속 대함 미사일은 마 2에서 3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에서 요격이 매우 어려운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중국은 요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미국의 하이마스 대함 유도탄이 대만에 배치되고 한국의 초음속 공대함 공대지 미사일의 개발로 중국 항공모함은 돈만 축내는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항모가 실전용이 아닌 훈련용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에 말이죠. 대체로 항공모함 선체에는 강력한 무장이 탑재되진 않습니다. 기본적인 방어 시스템만 구축되어 있죠. 그래서 반드시 대공 방어 체계를 갖춘 구축함, 순양함과 무리 지어 다닙니다. 이를 항모전단이라고 부르는데요. 공격은 항공모함의 탑재기가 담당하고 혹시 적으로부터 공격받을 때는 이지스함의 방패가 작동됩니다. 이지스라는 뜻이 신의 방패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 항공모함의 생존 능력은 이지스 방어 체계에 달려있다고 무방합니다. 그런데 중국 이지스 구축함의 방어 능력은 세계적으로도 최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2016년 민백 훈련에 참여한 중국의 이지스함 052C는 가상전투에서 명중률 30%라는 치욕스러운 기록과 함께 전세계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다음 해인 2017년 중국은 052C형을 보완한 052D를 중러 연합훈련에 파견했는데 기관 고장으로 며칠을 망망대해에서 필요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방어를 담당하는 이지스함도 이처럼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항공모함 그 자체에 있습니다. 중국이 독자 기술로 만든 첫 항공모함 산둥함은 시험 운항에서 돌아오던 중 갑판이 붕괴해 지지대를 받쳐놓은 것이 적발되었고 갖가지 결함으로 인해 항해하는 날보다 수리받는 날이 더 많은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계속해서 군함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중국은 이지스함을 7척이나 진수했습니다. 한 척당 하나로 800억 수준인 이 군함은 최근 3년간 20여 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도함 건조 후 두 번째 함을 건조하기까지 2년간의 시차를 둡니다. 시운전과 훈련을 통해 2년 동안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기술적인 결함을 보완하기 위함인데요. 중국은 이러한 갭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무차별적으로 복사기 마냥 찍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지 않고 과시용으로 찍어낸 함선의 한계는 명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4월 필리핀해에서 미국 이지스 구축함 머스틴함 함장이 함교 난간에 다리를 올린 채 중국 해군의 항모인 랴오닝함을 느긋하게 바라보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중국의 대굴욕을 선사하였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미군 구축함이 랴오닝함 전단 진영 한가운데까지 밀고 들어간 위성 사진도 공개하였습니다. 대놓고 연맥인 거죠. 마카오 군사 전문가 황둥은 미국 군함이 눈에 띄게 랴오닝함 함모 전단에 뛰어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중국 호위함의 명백한 임무 실패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일단 항공모함이든 이지스함이든 만들고 보는 이유는 조선산업 붕괴에 있는데요. 한때 정부 보조금에 힘입어 덤핑 전략으로 세계 선박 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조선업계는 현재 완전히 침몰해버렸습니다. 수많은 결함과 납기 지연으로 세계 시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받았죠. 중국이 꿰차고 있던 자리는 지금 한국 조선 3사가 모두 가져온 상황입니다. 역대급 호황이라 불릴 정도로 한국 조선 3사는 세계 탑3가 되어 전세계 선박의 수주량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망해가는 조선 수도를 위해 대량의 군함을 발주해주었고 이로 인해 검증도 안 된 동종 군함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미국의 코앞까지 쫓아왔지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전문 잡지인 국방산업지도 중국이 미 항모 한 척을 잡으려면 중국의 해군력 40%를 희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조선업이 망하자 한국 조선업이 수혜를 크게 얻어가는 것처럼 중국군이 주변국에 피해를 끼칠수록 한국에 돌아오는 반사이익도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허세를 속아주듯 역으로 이용해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미사일 지침 해제를 이끌어냈으며 이를 토대로 현무 미사일 포의 사거리를 중국 본토 전역으로 늘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반중 정서가 심한 영국과 함께 손을 맞잡아 한국형 경항모 제작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초로 A사 레이더를 장착한 함정 근접 무기체계 CIWS도 국내 순수 기술로 개발되었으며 한 척당 건조 비용 9천억에 한국형 차세대 이지스함 KDDX도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KF-21의 성공적인 출고와 함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까지 개발하고 있으니 중국이 허세 한번 잘못 부렸다가 한국에 갸처발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속속
선수들이 나타나게 될 게임 체인저 무기들은 세계 정상급 반도체, IT 기술과 조선공학 기술, 미사일 기술 등을 가진 나라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업체들이 사원을 걸고 전력 투구하는 사업으로 양만 많은 대나무형 메이드 인 차이나 무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무기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일당백도 전혀 무리가 아니죠. 덩샤오핑이 죽기 전 시진핑에게 앞으로 100년간 미국에 대항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시진핑은 주저파악하지 못하고 설치다. 이제는 오히려 한국 무기들에게 당하게 생겼습니다. 시진핑의 유언은 아마 앞으로 100년간 한국에 대항하지 말라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